안녕하세요.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현대오일장 구독자 여러분. 저는 연말정산 환급교과서 저자 최진용이라고 합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그러실 텐데요. 오늘 제가 연말정산에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연말정산에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들이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하고 4대 보험료를 떼고 정산을 받는데, 이 소득세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1월에서 2월 사이에 내가 뭐 부양가족이 있거나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넣어서 다시 연말 정산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세금을 더 내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돼 있어서 소득이 많이 높을수록 과표 구간이 높아지면서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좀 낮은 근로자보다는 연봉이 높은 분들이 아무래도 세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제 항목에 대한 것인데, 내가 만약에 부양가족이 있거나 뭐 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거나 아니면 뭐 의료비를 사용했다거나 또는 월세를 거주한다거나 또는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했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이 많을 경우에는 내가 미리 납부한 세금에서 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다 끝난다고 잘못 알고 계신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항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부양가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취학 아동의 그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자녀가 학원에 다녔다면 그 학원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넘겨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원들이 누락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반드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15%의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새 난임 수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의료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병원에서 난임 확인 서류를 받아서 회사에 추가로 제출을 하면 추가 공제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년도와 큰 틀에서는 많이 달라진 점은 없고요. 다만 최근에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서 기존의 40%에서 2배인 8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최근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연금의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연금저축이나 이런 개인형 퇴직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 금액을 확대하면서 국민들의 이 노후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혜택들을 또 주고 있습니다. 카드 공제가 오래전에는 없었지만, 이런 개인 사업자들이 현금 매출을 자꾸 누락하니까 근로자들한테 이런 카드의 혜택을 주면서 카드 사용을 이제 권장하게 한 것이고요. 개정세법을 매년 보면은 매년 카드 공제를 해준다가 아니고 일몰시키겠다라고 나오는데, 어느 순간 되면 아마 카드 공제도 이제 더 이상 해주지 않을 거고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어렵지 않게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서 누락한 공제 항목들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또는 중도퇴사를 한 경우에는 다음에 5월달에 공제 항목들을 추가로 넣어서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비 습관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현금 영수증이 2배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잘 활용하는 게 좋고요. 다만 소득의 4분의 1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25% 정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또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소득이 많이 높은 사람으로 부양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카드 공제나 이런 것들을 다 몰아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소득세율이나 아니면 공제 요건들을 다 따져보고 계산을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소득이 높다고 해서 한쪽으로 카드를 몰아쓰거나 모든 부양가족을 다 넣거나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없고 이제 미혼인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저축을 꼭 가입을 하셔서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고요. 어차피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 제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노준비를 위해서 연금저축이나 ARP를 꼭 하시는 게 좋고요. 추가로 사회초년생의 경우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잘 보시면 이 계약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으로 변경 작업을 하셔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준다라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회사는 신고 대리를 해주는 거지 내 연말정산을 컨설팅 해주거나 나에게 맞는 공제 항목들을 찾아주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여러분들도 반드시 12월 안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충분한 스터디를 해보시고 또 맞벌이나 아니면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또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어떻게 이런 공제들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를 충분히 스터디 해보시고 연말정산을 준비하신다면 연말정산에서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현대오일장 구독자 여러분, 연말정산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인데 너무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실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연말정산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내년 1월에 연말정산에서는 작년보다 꼭 100만 원 이상 더 환급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